여기서 여러분들 환입이라는 건 환급이에요. 자, 아까랑 좀 비교해 주셔야 될 게, 아까 우리가 했던 환급은 이자입니다, 이자. 국가가 미안하다고 돌려주는 거 말고, 국가가 미안하다고 돌려주는 건 환급액이고, 국가가 미안하다고 돌려주면서 너무 늦게 돌려줬으니까 이자까지 쳐서 준 그 이자만 본 거예요. 그럼 그 이자는 국가가 미안하다고 늦게 돌려줘서 미안하다고 이자 쳐서 주는 거니까 걔는 무조건 수익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알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근데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이자가 아니라 환급금 자체에 대한 거예요. 환급금. 알죠? 환급 받는 거 이자 말고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많이 내서 1,000만 원 돌려받고 거기에 이자 20만 원 받았으면 아까는 20만 원만 본 거예요. 알죠? 근데 지금은 1,000만 원 자체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별표예요. 시험에 엄청나게 잘 냅니다. 실기에서 세무조정하세요 라고 돼요. 알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거는 여러분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 논리적.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내가 1,000만 원을 당초에 많이 냈어요. 많이 내가지고 돌려받았어요. 그거 이득이에요? 이득이 아니에요? 많이 냈던 걸 돌려받는 건. 그죠?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 이익이 아닙니다. 왜? 내가 당초에 1,000만 원 많이 냈어. 맞죠? 1,000만 원 많이 내가지고 나라에서 많이 내셨네요. 돌려드릴게요. 아싸, 개이득 내야 될 세금 1,000만 원 많이 냈는데 1,000만 원 돌려받았다고? 이득 아닌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 가끔씩 정말 왜 이게 아니지? 돈 들어왔는데 돈이 내가 많이 냈던 걸 들어온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로 따지면 야 친구야 나 이것 좀 사다 줘. 약간 친구한테 이제 약간 뭐 좀 사다 줘 내가 아프니까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0,000원을 주셔야 되는데 모르고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친구가 그럼 9만 원 더 받았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너 많이 낸 거잖아 친구한테. 그래서 친구가 야 너 10,000원 줘야 되는데 왜 10만 원 줬어? 9만 원 돌려줄게. 아싸 이득 봤다 9만 원. 그럼 많이 마탱이가 좀 간 겁니다. 맞죠? 이익이 일단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알죠? 그래서 환급 받는 거 자체는 절대 이익이 아니에요. 아셨죠? 일단 여기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자, 그러면 내가 지출 당시에 송금에 산입된 금액이래요. 뭐냐? 내가 1,000만 원을 지금 사례에서 많이 낸 거예요. 1,000만 원을 많이 냈을 때 그러면 내가 송금에 산입됐다라는 건 그만큼 많이 냈을 때 세금을 줄였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럼 세금을 줄였으면 걔를 돌려받았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세금이 늘어야 똔똔해서 세금이 결론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금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과세하겠다라는 과세.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과세만 보지 마시고 당초에 많이 냈을 때 내가 그만큼 송금으로 많이 인정받았으면 세금이 줄었단 말이에요. 줄었는데 그걸 돌려받으면 과세를 해야 세무서 입장에서 손해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익이 아니다라는 건 세무서도 손해는 아니다, 손해는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여기. 자, 근데 얘요. 지출 당시에 송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이 있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는 법인세라고 돼 있지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벌금 나중에 사장 가서 배우시겠지만 벌금은 송금은 인정 안 돼요, 절대. 벌금을 송금으로 인정하면 제재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벌금 내셨어요? 송금 인정해 줄게요. 그거 안 돼요. 했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좀 과장해서 벌금을 1,000만 원, 돈이 통장에 돈이 많아가지고 모르고 공 실수 누른 거야. 내가 받아들여요. 1,000만 원 많이 냈는데 그건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나라에서 벌금을 이렇게 많이 내셨어요. 일단 빨간 줄을 긋고요. 돌려드릴게요. 했죠. 그러면 내가 송금에 많이 냈을 때 송금에 산입되지 않았다라는 건 세금 못 줄인 거예요. 맞죠? 그럼 세금을 못 줄였는데 얘를 과세 때리면 돌려받았는데 과세 때리면 나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버린 겁니다. 알죠? 그럼 세무서는 당초에 세금을 못 줄였다가 세금 안 줄여준 거잖아요. 근데 환급해줬다고 수익이니까 과세할게요. 이렇게 되게 되면 세무서는 오히려 세금을 더 걷는 효과예요. 맞죠? 그래서 환급이 이익이 아니다라는 건 세무서는 손실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과세를 하면 안 되는 게 입금 불산입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항상 출발점은 환급을 받으면 무조건 환급받은 사람과 돌려주는 세무서는 둘 다 손해나 이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법인세가 왜 손금에 산입되지 않냐? 이게 문제잖아요. 법인세가 여러분 잘못해서 내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해서 내는 게 아닌 거예요? 잘못해서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지금 미리 할게요. 왜 법인세가 송금에 산입되지 않는지, 왜 송금으로 세법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분명히 난 잘못해서 내는 세금이 아닌데 그거를 소득세랑 같이 설명드릴게요. 자,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보시면, 자, 예를 들어보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나머지는 됐고요. 이게 손익계산서입니다. IS. 자, 손익계산서는 우리 2024년도에 작성하잖아. 기말에.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요. 음, 10,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0,000원. 그렇죠? 10,000원이고 회사가 여기에 법인세 비용 해가지고 2,000원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2,000원.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네 8,000원이 되는 거죠. 8,000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기록된 법인세는 당연히 회사가 기록한 법인세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송금, 불산입은 더하고요. 여기서는 법인세가 비용이니까 입금 조금 뺄게요. 불산입은 더하고 송금, 산입은 빼가지고 우리가 각사소득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까 있던 뭐 2월 결손금 공제 같은 게 없다라고 하면 각사소득과 과세표준 같을 거예요. 아까 2월 결손 같은 거 없다면, 공제 같은 거 없다면. 했죠. 여기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하면 이게 법인세 산출세액이 아까요. 맞죠? 근데 이 법인세 산출세액은 언제 계산되는 거예요? 이 법인세 산출세액은 언제 계산이 되는 거냐면 2025년 3월 31일 법인세 신고할 때 여러분들 세무서가 계산하는 거예요. 했죠?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12월 31일 날 재무제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비용을 줘야 되거든. 맞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다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회사가 기록한 법인세 있죠? 이 법인세를요, 일반적으로 그럼 세금은 우리 많이 내고 싶어 해요? 적게 내고 싶어요? 적게 내고 싶어 하죠. 그럼 세무서는 항상 회사가 기록한 법인세를 얘 혹시 이거 2,500원, 3,000원 아니야? 이거 2,000원 맞아? 얘네들 적게 적은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세무서 입장에서 다시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기록한 올해 연도 12월 31일 날 기록한 법인세 2,000원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신고할 때 세무서는 2,000원 신고할 거예요, 회사는. 그럼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세무서 입장에 다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하겠다라는 건 세무서 입장에서는 요 당기순이익 8,000원 자체는 법인세가 차감된 후의 숫자잖아요. 차감 후. 그리고 위에 있는 10,000원은 법인세 차감 전이죠. 그럼 당연히 세무서 입장에서는 회사가 기록한 법인세 2,000원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8,000원 대비로 계산해야 돼요? 아니 10,000원 대비로 계산해야 돼요? 세금이라는 건. 당연히 법인세를 내기 전 소득으로 돌려놓고 다시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 있는 과세 표준은 10,000원으로 출발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법인세 차감전으로 돌려놓고 10,000원 대비 세율 곱해서 법인세 산출세액을 세무서 다시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단기순이고 우리 항상 출발점은 세무 조정할 때는 8,000원부터 출발하잖아요. 단기순이부터. 근데 단기순이고 법인세가 빠져있는 숫자죠. 맞죠? 그러면 가산 조정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 주황색 2,000원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해줘야 결론적으로 법인세 여기 과세 표준이 10,000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법인세와 소득세를 세법에서 송금 또는 필요경비 쪽으로 인정하지 않냐면 회사가 기록한 또는 개인 사업자가 기록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세무서는 다시 계산해야 돼요. 과소 계산하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를 법인세 차감 전 소득으로 돌려놓고 다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가산 조정하는 거예요. 단기순위 자체가 법인세가 빠져있는 숫자니까. 돌려놓으려면 당연히 해당 법인세를 더해줘야 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송금 불산입이다라는 거예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되시겠어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것 좀 내더라고. 이것도 이제 곧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기. 자, 정부보조금이에요. 정부보조금. 자, 정부보조금은 나중에 재무회계에서 많이 중요하고요. 법인세에서는 가끔 세무조정 해보세요라고 물어봐요. 알죠? 그걸 이제 여러분 다 시킬 거예요. 자, 보시죠. 정부보조금. 자, 이것만 알고 계시면 우리 지금 법인세 하는 거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정부한테 보조금 받으면 요거 여러분들 우리가 순자산 증가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죠. 왜냐면 정부한테 내가 보통예금 통장으로 5억 받았어. 뭐 현금이라는 순자산 증가했잖아요. 우리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했으니까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수익이에요. 입금이에요. 입금. 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무조건 그 국고보조금 또는 정부보조금 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입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목적상. 했죠. 하지만 회사는 이상하게 처리해요, 분명히. 했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맡길 거예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 자, 교재. 출제 많이 합니다, 이거. 얘도 많이 합니다. 87페이지. 교재 87페이지. 7번이에요, 7번. 교재 87페이지 7번이고요.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여러분들 뭐 압축 기장 충당금이나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이거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송금으로 인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무시하시고 이런 말 그냥 쌩까고 그냥 여러분들의 시험에 국고보조금 나오면 무조건 법인세는 입금이에요. 수익. 맞죠? 그것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럼 7번 한번 해보실게요. 7번. 이건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별도 연금 없으면 현금 들어왔다라고 생각. 맞죠?
여러분, 그 아까 그랬죠. 자본, 뭐, 우리 자본 조정, 자본, 우리 5가지 배우잖아요. 자본금부터 이익잉여금. 그 세법은 무조건 다 자본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자본 조정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면, 자본 처리했네.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 거예요. 음. 회사가 이상하게 회계 처리한 걸 받아들여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자, 여기다가 그냥 써서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다가 써서 하는 게 낫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거기 87페이지 7번. 7번. 자, 문제 읽어보죠, 장부. 자, 보니까요. 자, 회사는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50만 원 지원받았대요. 근데 이를 자본조정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이상하게 처리해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회사는 현금으로 들어왔다라고 가정하면 현금 50만 원 이렇게 해놓고 자본으로 처리한 거죠, 여러분들. 자본조정은 세법에선 자본으로 봐요, 그냥. 자본? 자본을 증가시켰구나, 이렇게. 그렇죠. 자, 근데 세법. 자, 세법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요 정보보조금은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입금이니까 수익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제가 이걸 왜 숙제래. 제가 이걸 왜 풀이시켰냐면, 예,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든 장부하고 세법 비교해서 여러분들 세무조정 좀 해보셔요. 라는 뜻이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차이 나는 거 해보, 차이 나는 거. 자, 차이 나는 거 해보면, 자, 그럼 일단 손익계산서 계정부터. 자, 장부는 수익이 0이죠. 없어요. 수익 없어요. 근데 세법은 수익이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부상 수익 0에서 세법상 수익 50이 돼야 돼요. 그럼 수익이 증가하는 분계해야 돼요? 감소하는 분계해야 돼요? 증가하는 분계해야죠. 즉 뭐냐면 세법상 수익이 증가하는 거니까 대변으로요. 맞죠? 그럼 우리가 요거 세법상, 이거 좀 부족해서 세법상 수익이 증가하는 거니까 뭐라고 표현해 주면 되냐면 입금 산입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입금 산입. 됐어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재무 상태표 계정. 자, 장부는 자본이 대변에 있으니까 자본의 증가 50. 그죠? 근데 세법은 자본이 0. 0. 그러면 장부상 자본 50을 세법상 자본 0으로 만들려면 자본이 감소하는 분계, 증가하는 분계. 감소하는 분계. 그럼 자본의 감소는 차변, 대변. 차변. 맞죠? 음. 그럼 어느 한쪽이 자본이니까 기타입니다. 왜냐하면 사유치는 될 수가 없죠. 이건 누가 봐도 그냥 관점의 차이거든요. 회사가 잘못 처리한 거. 그렇죠? 물론 왜 기타인지 설명해 볼게요. 자, 왜냐? 여기에요. 우리가 자, 수익이 증가하잖아요. 여기 수익 증가한 거죠. 그럼 수익이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합니다. 그럼 이익이 증가하면 이익 잉여금이 증가해요. 맞죠? 그럼 얘는 세법상 자본이 50이 증가한 거예요. 맞죠? 이익잉여금이 증가할 거니까. 수익이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하면 이익잉여금 자본이 증가해요. 되세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애는 자본의 감소잖아요. 그럼 얘는 세법상 자본이 50 감소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장부하고 세법의 자본의 최종적인 차이가 제가 동그라미 친 것만 놓고 없어요. 없으니까 기타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정분계 했는데 한쪽에 자본이 일반적으로 기타네. 그게 부당한 유출 아니면 기타예요. 알죠? 자산부채 차이가 없으면 유보 마이너스만 할 수가 없는 거고. 알죠? 그래서 이 세무조정은 그냥 이렇게 굳이 표현하자면 세무조정은 네, 입금 산입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송금 불산입 하셔도 됩니다. 둘 다 인정. 그리고 뭐 국고보조금이라고 하셔도 되고 뭐 자본조정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50만 원 소득 처분은 기타. 이렇게
가로쳐서도 되고 가로는 안 쳐서 상관없어요. 기타 이런 거 소득처분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세무 조정을 하실 때에도 예, 특정되는 챕터가 아니라 회사가 이상하게 처리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소득 처분을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맡겨본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 수정 분계를 보고 요게 유보냐, 기타냐, 사유출이냐라는 걸 나중에는 계속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한 거예요. 자, 됐습니다.